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대처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남편애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정말 슬기롭다. 즉,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를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남편애도를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원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남편은 뭐에 중독됐다 그랬어요? 남편은 상관녀의 반응에 중독됐습니다. 반응에 의해서 이 반응에 뭘 받아요?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관녀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가 생겨요? 강박이 생기죠. 강박이 형성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요거를 해소를 해요. 누구에게? 상관녀에게. 요 해소를 하는데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해소를 합니다. 그죠? 요게 남편의 애도의 본질 실체예요. 자, 그러면 상관녀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상관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관녀는 제일 먼저, 상관녀는 뭐에 중독되는 거예요? 남자의 관심에 중독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남자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 자기도 모르게 관심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에 중독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여자는. 여기는 스트레스가 강박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여자는 상처를 뭐를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강박이에요. 여기서. 이게 강박이 작용이 되게 되면 두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요 상처에 표현된 거를 자기가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소를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해소를 하지 않죠. 뭘 해야 되냐면 관심을 받죠. 위로. 이거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에게서 받는 겁니다. 요 남자의 요게 요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상처에 표현된 요게 요로 가는 거고. 그죠? 상처의 표현이 남자에게는 스트레스에서 강박이 작용되고, 강박이 작용됐던 것이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해소를 할 때 그 해소되는 것을 관심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남자에게서 관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여기는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여기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버렸어요. 즉 재미와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남아요? 결국은 또 상처가 커져요. 커지면서 이거를 회귀현상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즉 관심을 받고 자기가 회귀현상이 오니까 마치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귀가 자기한테는 마치 관심받아서 이게 치료가 된 것 같은 이런 착각현상이라는, 즉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착각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연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대처. 여기 이게 뭡니까? 남편의 관계 중독이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여기는 상관녀의 관계 중독입니다. 둘 다가 중독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여기 관계 중독이고 여기도 관계 중독이에요. 자, 그러면 제1우선은 뭐부터 해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상관녀는 여기 어디를 어떻게 줄까? 상처를 더 키워? 그러면 상처를 표현하면 어디에 대해 얘가? 미안합니다만 남편이 스트레스가 강박이 형성되면서 또 해소하려고 그랬죠. 상관녀에게. 그죠? 그래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확 잘라버리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상관녀를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를 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중독은 여기를 자른다고 해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바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슬기로운 대처법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남편 외도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외도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슬기로운 대처법이에요. 대처를 하는 방법이에요. 남편이 외도를 한 건 맞아. 잘못된 것도 맞고. 그런데 보니까 중독이야. 상관녀에게 지금 스트레스를, 즉 반응에 중독이 돼 있구나. 요 반응에 중독돼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관녀가 상처, 즉 안 좋은 게 반응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박이 세져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상간녀가 불쌍하면 불쌍할수록 더 미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왜 자꾸 웃어? 당연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원리 뭐를 배우면 남편의 외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상간녀가 뭐가 작용되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간녀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했다고 해서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이해가 됐어. 이 두 개가 이해가 딱 됐어. 그럼 여기 이해가 됐고 여기 이제 이해가 됐어. 오케이. 둘 다 관계 증거 맞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는 아내이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은 뭐예요? 스트레스를 나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이게 남편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알면 여러분들이 일단 상처가 작용을 하지 않아요. 상처가 커지질 않아요. 외도의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가 작용이 돼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지가 않아요. 왜? 병들었잖아요. 재밌는 건 뭐예요? 나한테 왔을 때는 정상이잖아. 자, 재밌는 게 나한테 와 있을 때 정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남편이 외도를 했잖아. 그죠? 요 외도 옳지 않은 길이잖아요. 요 옳지 않은 거를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외도를 없애게 하고 원래대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처와 함께 되면 뭐가 돼요? 돌아오질 못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처법은 바로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이 외도를 남편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1 우선은 뭡니까? 뭐가 작용이 되면 안 돼요? 남편에게 스트레스. 즉 그래서 남편을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을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남편을 그렇다고 여러분들 상처가 작용돼서 힘든데 남편을 용서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1 우선은 남편이 집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면 엇나가기 시작해요. 일단은 남편을 첫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남편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던 바로 상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발생되어 있는 상처 치료. 그래야 여기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남편이 치료해주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세 번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뭐를 안 주게 됩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주게 돼요. 스트레스를 안 줘야 남편이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남편이 일단은 뭐예요? 집에 왔을 때는 그나마도 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정상. 그나마도 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치료를 하면서 뭐를 합니까?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아내도 여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요거 있죠. 왜? 상처를 표현해서 강박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는 해소용이었죠. 해소용이었어. 자, 집에를 오니까 되게 편해. 근데 여자가 있어. 정말 편안한 여자가 하나 있는 거야. 여자로 인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에게. 그렇다고 관계 중독이 치료된 거 아니에요. 여자로 인식이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이 반응이 이 상간녀의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응이 있던 없던 상간녀가 물론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여자로 이제 남편이 인식가 들어가면서 여기 치료됐죠. 그러고 뭐를 하는데 여기서 상간녀에 대해서 여기서 상간녀를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뿌리 뽑아버리는 거죠.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상간녀에 대해서는. 상간녀는 이전에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판깨자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래서 아내가 안정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상간녀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소송을 하든, 상간녀를 소금을 갖다 씨알에 두든, 뭘 하든, 그러면서 나는 여자예요. 남편에게 여자로 인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여자라는 것을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이쁘게 입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하지 말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만 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여자만 되면 돼요. 여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냥 여자만 되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뭡니까? 집에서 엄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남편을 뭐를 합니까? 야, 옳지 않은 길인데 정신 좀 차려라.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잖아요. 인생 왜 이렇게 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니라 내 아이들이 어떻고 니네 아이를 좀 봐라.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냐. 부끄럽지 않냐. 너네 선생님이시잖아요. 거기에는 여자가 없어요. 선생님이지. 그러니까 그만해 좀. 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이네. 아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고 보면은까 엄마인 거야. 거기는 엄마만 있어요.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엄마가 여기 또 있네. 지 필요할 때는 엄마 찾고 지 필요 없으면 자기 잔소리 한다라고 하는 게 또 엄마기도 하거든요. 땡장. 근데 보니까 집에 여자가 없네. 그래서 남자를 괴롭히지 아니지.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 여자로만 있으면 돼요. 난 여자야. 아이를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자 자체가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마치 여자가 여자라 그래가지고 뭐 이쁘게 하고 속옷도 이쁘게 입고 뭐 성에 대해서 뭐도 해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자만 되면 돼.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뭐만 해라? 웃어라. 제발. 웃어라. 웃으면 이상하게 남자들이 여자로 인식을 해요. 아니 이상해 이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여자로 인식되면 안 되잖아. 남편 입장에서는 누구였지? 내 아내고 애들이 엄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가끔 나한테 잔소리하는 선생님이고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경질 막 내요. 그런데도 웃고 있네? 그런데도 웃고 있어요. 이건 뭐지? 이쁘 죽겠는 거야. 상처 얘기를 웃으면서 하잖아요. 굉장히 귀여워요. 남자 눈에는. 진짜 여자예요. 그럼요. 얘가 안 재밌어져요. 얘가. 그래서 이게 계속 웃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편이 얘가 있잖아 옛날에 상간녀가 나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웃으면서 그랬어? 야 너 진짜 힘들었겠 너 정말 힘들었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그래서 루이비통 사줬어? 아니면 뭐 어쩌고 했더니 그러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품으로 샀잖아? 네가 공격을 할 때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가가지고 이걸 미잘고잘 얘기하고 앉았어요. 너무 좋아요 여자는. 굉장히 편안한 여자예요. 이게 만들어져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다음에 비로소 남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치료하자 그러면 치료 안 해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하지 마. 뭐만 하면 돼 웃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럼 그래? 그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럴까? 너 있잖아. 이 스트레스에 강박을 작용해서 이렇게 된 거 몰랐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는 이거를 설명을 이제 또 야금 이제 아니까 여기 이해한 거 있잖아. 요거를 하나씩 맞아. 내가 그럴 줄. 야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아이 나이 이 정도쯤이야 좀 웃으면서. 그러면 남편 한 달 반대 치료돼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상처 치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웃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치료와 병행을 하는 거예요. 상간녀 건들지 말라고요. 아직은. 왜? 여기 건드리면 내 상처가 더 커져요. 상간녀 가만히 있을 줄 알죠? 뭐를 해요? 상처에다가 소금 뿌려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편을 달달 볶던가 아니면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히스테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데미지 입어요? 요 상처가 더 커져요. 치료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뭐 되고 가능하면 치료까지 해놓고 패도 돼요. 그러면요 진짜 남편 잔인하게 갑니다. 그거 보면요 저게 진짜 관계 중독에서 둘이 쎄쎄쎄했던 둘이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이 굉장히 냉정해져요. 상관녀에게. 왜? 나하고는 관계 없는 여자거든요. 관계 없는 여자예요. 나하고는. 근데 지금 내 여자랑 놀기 얼마나 넘는데 내 여자가 아파. 이것 때문에. 그럼 얘가 죽어줘야 돼요. 남자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상관녀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일로 가져가. 내가 자기가 직접 쳐요. 사실은 이랬던 거라고.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자기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막 그러고 돼요. 자기가 이 여자를 위해서 나는 이 웃는 여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무엇이든 나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여자 박살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길에서 돌아오는 방법이잖아요.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여기를 끊어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저절로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치료가 됐다는 얘기는 외도가 중단이 되고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고서 자기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야. 되돌아와서 굉장히 미안해요. 참 고생 많이 해. 얼마나 힘이 들었겠니 네가.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말을 들을 때가 아니야. 왜? 아직 치료가 안 됐거든. 조금만 이 남편이 한마디 딱 인상이 벌써 표정이 웃는 표정에서 싹 바뀌면 그랬어? 딱 한마디 하면은 그러면 3개월 동안 있다가요. 3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또 잊어먹고 있다가 또 계속 웃고 있어. 나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한두 마디 했더니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게 표정이 달라지고 벌써 말투가 공격기다. 스트레스 딱 작용하잖아. 그러면 꾹딱 노래 다시. 또 몇 개월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 상처를 표현할 때마다 몇 개월씩 뒤로 연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편이. 그러려면 뭐부터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어요? 치료 때 가장 슬기로운 여자는 남편 애도가 딱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제1우선은 이해부터 해야 돼요.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상처가 확대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면 일단은 뭐예요? 이해가 되니까 병이었구나.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나랑 있을 때는 정상이었구나. 이 나쁜 아까 이해된 거 맞잖아요. 상간녀도 이해하고 남편도 이제 이해가 딱 되고 나면 굉장히 심리가 여유로워져요. 근데 그렇다고 상처 치료된 건 아니에요. 건드리면 아파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여자로서 여자가 된다는 거는 뭐 이쁘게 하고 치장하고 뭐하고 그렇게 여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 돼요. 웃으면. 그럼 나도 뭐라 해요. 선생님 힘든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웃으면서 아이고 오늘도 그냥 이런 걸 땄어? 웃으면서. 그러면 이건 뭐야?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상 쓰면서 그래 그냥 이런 걸 땄어 그러면 그날 박살나죠 그냥요. 네, 집이. 그거 듣기 싫으면 뛰쳐나가고 막 난리가 아니죠. 눈 꽉 닫고.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뭐야?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요. 웃기게도. 찔리는 게 있으면 조용히 가고요. 찔리는 게 없으면 야 이게 언제쯤 얘기인데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남편들이. 절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반응은 안 일으켜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표현하잖아. 표현해요. 누가 뭐래요? 웃으면서 표현하는 거죠. 누가 잘하는 거예요? 상간녀들이 잘하는 거야. 이게. 상간녀들이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상간녀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간녀가 아니기 때문에 웃어도 돼요.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홀라닥해 가면 관심을 주니까 여기 홀라닥바다가 상처가 커지는 거야. 여기는 상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치료가 일어난다니까 여기서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을 슬기로운 여자들은 뭐부터 하냐면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부터 먼저 움직여요.
이게 대처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처법이에요. 결정적인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결정적인 건. 근데 대부분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대부분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아니죠. 안 가죠. 이 중에서 몇 가지 해보셨나? 이해는 하시나? 여기서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면은 오늘 방금 얘기했던 남편 외도를 이해한다.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은 될 것 같아요. 아내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하물며 상간녀는 이해가 되냐고요. 이건 더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돼 있어. 그러니 상처 치료가 되겠냐고요. 상처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이거 공격하는 거. 근데 여자 더 자존심 상해요. 얘 상처받은 아내들한테 여자가 됩시다 그러면 자기를 상간녀 취급한다고 해요. 난리가 나요. 선생님 제가 안 해본 줄 압니까? 자기 와이프 남편한테 막 안 봐자 막 이렇게 여자로 대해달라 막 했더니 그럴 때 씨알도 안 맥히고요. 그건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한다니까. 여자 되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잖아요. 뭐 여자도 안 돼. 그리고 완전 뭐가 돼요? 상관을 공격했더니 이런 죄인적 상처가 더 커져. 남편은 또 거기에 사자수리 더 받고 상처 더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달달달달 묶어가지고 이걸 딱 끊어놨더니만 얼마 있다 이념이 또 바뀌었네. 돌겠는 거야 아주 완전히. 돌겠는 거야.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과연 슬기롭게 대처해본 게 과연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려면 우리가 호랭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아파, 고통받아, 힘들어, 못 견디겠어. 그러더라도 정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유는 요거를 요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엉뚱하게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친구 만나면서 놀러 다니고 또 다른 남자 만나러 놀러 다니려고 들지 말고 엉뚱하게 심리학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중에 이 남편에도 발생되면요 거의 심리학 거의 박사 수준이 돼요. 거의 박사 수준이니까 공부 안 한 게 없어. 집에 가면 심리학책이 장난 아니게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대? 없어요. 거기에는 이 남편에도 이해하는 이 원리조차도 안 나와 있어요. 왜? 심리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심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 가지고는 이 남편에도 상간녀에 관련되는 이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물론 써 있어요 거기에. 뭐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니거든요. 외도는. 그래서 이 정확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럼을 만든 이유기도 해요. 가능하면 이해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치료해야 되는데 이 치료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치료하는 데가 없네, 렌장. 없어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할 거야? 그래서 자가치료법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치료에 관련되는 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거 있죠. 좀 웃어 제발 좀.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선생님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픈 걸 표현해봐.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노력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싸워요. 세상에 이 웃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웃어보니까 여기서 웃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마치 여기서 웃고 있잖아. 그러면 남편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보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아직 치료 안 됐다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 다 해주고 있거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아직은, 지금은 정상이에요. 나한테 와 있을 때는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여자로 그냥 인식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아야지. 이 남편이 뭔가 좀 해주고 싶구만. 그 순간, 이제,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제 한 가지 바꾸기만 하면 돼. 그 남자. 치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웃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남편이 미잘고잘거리는 걸 다 받아주고, 오케이. 와,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치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뭐예요? 남편의 애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외도를 내가 인정을 해주마. 다음에 하더라도 걸려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알았지? 내가 해봤잖아. 뭐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되돌려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고짝된 채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웃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치료까지 가야 돼요. 치료까지. 길고 먼 길이에요. 길고 먼 길.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길고 먼 길,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고 먼 길이지만 이 옳지 않은 곳에서 이 원래대로 정말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는 거예요. 그때 오게 되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치료가 되게 되면 알아요. 딱 보면 보여요. 이 정도 되면 그때 눈물을 내요. 행복하게. 그게 슬기로운 여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대부분 안 하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 제대로 하나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도 이런 슬기로운 대처법을 안 알려줘요. 대처법 하면 뭐예요? 대처. 상관이야. 일단 너 어디부터 팹니까? 여기서부터 펴잖아. 이 미친놈아. 너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중독인지도 모르고. 너 미쳤구나. 맞아. 중독 미쳤잖아. 근데 매일 미치는 게 아니야. 언제만 미쳐요? 상간녀한테 연락해봐. 상간녀와 연결만 되면 미쳐요. 내가 평상시에 안 미쳐요. 멀쩡해요. 그런데 왜 여기부터 공격하고 있냐고요? 이걸 돌려놔야지. 여길 왜 공격하고 있냐고. 이놈이 나쁜 놈이면 난 지금까지 나쁜 놈 데리고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남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요. 남편이 나쁜 놈 되면 같이 살아온 여러분은 뭐예요? 나쁜 놈이랑 같이 살아온 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요. 나쁜 놈 만들지 마라. 누구에게도. 남편은 잘 살아왔어요. 다만 살다가 뭐가 걸렸어요? 병 들었어요. 좀 병 드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 떠세요? 물론 아파서 그래요. 내가 알아요. 그거는. 그러나 현명하자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일단은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면 이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요거는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 요 순서에다 딱 넣고 보니까, 아, 요때 하면 안 되는구나. 요때, 요거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3년 이내 하면 되잖아요. 3년. 아주 시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엉뚱한 짓 하면서 3년을 보내놓고 이제 다급해. 이제 다급해.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땐 포기해야 돼. 본인이 이미 3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대처법 그러면은 남편에게 공격하는 거. 상간녀 공격하는 거. 이걸 대처법으로 알아요. 이건 대처법이 아니에요. 판 깨는 주의죠. 대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해는 복수는 자기를 망가뜨려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은 남편만 되돌리면 되는 거지 남편을 건강하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나쁜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은 내가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은 내 아이들이 치러야 되고요. 그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을 공격해서 남편을 나쁜 남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쁜 남자 만들면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아니 어떻게 같이 살 거예요 앞으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행복할 거예요? 나쁜 놈 만들어놨는데 이미. 그래서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죠? 지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년이 됐든 돈이 얼마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해서라도 내가 이 순서대로 그 진행을 해가면서 진짜 피눈물 흘리더라도 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딱 돌아왔을 때 진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한번 울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붙들고 같이 울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 남편의 모습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걸 없애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하지. 여러분들 원하는 그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다 했죠? 열심히. 지금 막 카트번에 막 거의 패치. 그건 막 소송 들어간 것부터 별게 다 있잖아요. 그가 여기 건드려 놓으면은 그래도 한 1년 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1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길 건드려 놔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와 관계없이. 그러면 2, 3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때 거의 한 3년 정도 잡아요. 3년. 대신 뭐를 해야 돼요? 3년 잡을 때 요 아내라는 여자를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 망가지지 않게. 이 중독이든 심리장애든 뭐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굴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꼭 묻는 말. 아이들. 아이는 어떠냐? 아이는 좀 어때요? 라고 계속 물어봐요. 엄마 눈으로 볼 때 아이가 좀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좀 대해주고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 얘기를 물어봐요. 왜? 아이는 죄가 없거든요. 아이는 또 내가 또 하나, 남편도 보호해야 되지만 누구도 보호해야 돼요? 내 아이도 보호해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거는 당사자들을 공격하는 게 대처법이 아니에요. 슬기롭게 대처하는 건 빨리 알아야 돼요. 알고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이 상처를 빨리 제거를 시키고, 즉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양쪽을 갖고 노는 거예요. 한쪽에는 뭘 해요? 웃음을. 이쪽에는 개박살을. 한쪽에는 웃음을. 한쪽에는 개박살을. 그래서 내가 개박살을 낼 때 여기 웃어주잖아. 그럼 얘가 내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박살내고 있어. 아주 통쾌해야 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얘는 다른 남자에게 뭔가를 관심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제 받고 있겠죠.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잖아. 이해되시죠? 어차피 그게 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이거? 회원님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뭐를 합니까? 1년이 될 때 3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걸 인내해가면서 보호해가면서 거의 죽을 듯이 숨 넘어갈 듯이 고통받으면서 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이 상가들에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남편밖에 없어요. 미혼이면 빨리 결혼시키면 돼. 근데 유부녀면 그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고통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내애도와 남편애도가 정말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인데, 이 여자에 관련된 부분은 치료 자체가, 왜 치료의 상처의 해면상 때문에 그래요. 해면상.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또 위로 받겠죠. 그게 천형이라고 그래요. 벌이에요, 벌. 그게 하늘이 내린 벌. 이미 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내 가정만 안 가.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옳은 길로 다시 되돌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래 너 그 벌 받은 채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공격 안 해도 돼요. 안타깝잖아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이게 여자 삶인지. 공격하면 보이죠? 안타까운 게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건 맨 마지막에 생각하자라고요. 이건 맨 마지막에 남편 치료하면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여자들에게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 진짜 불쌍한 애야. 불쌍한 애라는 말을 써요. 착해서 그래요, 남편이 착해서 그래요. 착하지 않은 남자는 이게 관계 중독이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랑 외도를 하게 됐다, 상간녀랑 외도를 하게 된 것이 정말 불쌍했기 때문에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조금 뭐랄지, 욱하는 성격도 좀 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막 가는 그런 남자들은 즐기기만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딱 보면 그 남편 성격을 알아요. 그렇게 하고 둘 다 잘 된 거냐?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병든 건 똑같아요, 둘 다. 근데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 굉장히 가정적이고, 내 처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여자 참 불쌍한 여자야.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더 해야 돼. 이것들을 박살내야 되니까. 그렇잖아. 근데 성격이 예를 들어 독선적이고 집에서 막 아버지로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했어.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가 불쌍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해들어가요. 즉,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남편 성격 안 물어봐요. 남편이 처음에 외도를 나갔을 때 나온 반응 몇 개만 가지고도 아, 이 남편 성격이 어떻겠구나,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이게 눈에 쭉 보여요. 분석이 돼요. 그 반응만 봐도. 왜?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을 때 그동안 살았던 패턴이 있으면 관계 중독일 때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막 분노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못 견디고 집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잽싸게 나와가지고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 뜻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지 뜻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집에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잽싸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은. 그렇다고 치료된 건 아니에요. 그냥 뻔히 보여요. 근데 진짜 가정적이면서 막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곧 죽어도 집에 들어가 싸워요. 곧 죽어도. 그러면서 싸우면서 뭐라 해요? 뭐 때문에 의도 터져요? 그 여자 진짜 불쌍한 여자 있어. 내가 그래서 소송하는 거야. 그냥 취하면 안 될까? 뭐. 더워요. 완전히 미쳐요, 완전히. 그런데 소송을 했더니 상대가 딱 같이 계속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하시키기 하면 수단 저런 걸로 한다. 이렇게 취하시키기 해요. 미치겠거든요, 여기서. 계속. 그래서 그 아내가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 둘이 좋아 죽어요. 절대적인 신뢰에 들어가는 거죠. 소송을 해도 난리, 승소를 해도 난리고, 취하를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여자에 의해서, 상관에 의해서 내 전부가 자주지돼야 되냐고. 내 아이까지. 거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격의 우선이 아니라, 첫 번째, 공격을 정확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나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내가 튼튼해야 돼요. 어설프게 공격하다 한 방 맞으면 나 한 방에 무너져요. 근데 나만 무너지면 괜찮게 누구도 같이 무너져요? 아이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 이 순서를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져가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이 이미 아파요. 상처를 데미지를 입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거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상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현명하고 판단 있게 애들 막 혼내고 선생님처럼 하고 이럴 때 그때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 생각이 지금 아파.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아플 수 있으니까 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이해를 하면 돼요. 영상은 이미 다 있어요. 보면 돼요. 그러면서 아, 분석을 해서 이랬구나. 아, 이렇게 작용되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나를 치료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치료하면서 웃으면 돼요. 물론 힘들어요. 근데 슬슬 이게 마음이 좀 여기서 조금씩 치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웃는 게 한결 편해져요. 웃는 게. 지금 여기에는 웃는 게 정말 재밌게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해본 사람 알아요.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웃게 돼요. 근데 웃으면 남편이 이상한 반응이야. 더 재밌어요. 뻔히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얘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고 툭 던지면 똑같이 나와요. 놀랍게도. 왜? 남자거든요. 심리장애에 들어간 즉 아직 치료가 되지 않은 남자는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면서 남편 애도를 대처를 하는 이유, 남편에 대해 궁극은 옳지 않은 길에서 남편을 회복을 시켜서 외도를 끊어내 여기를 아예 없애버리고 회복을 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여자와 남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안 가졌다 그러면 남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 해결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가치가 나에게 행복은 얼마짜리인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걸린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아이들의 인생이 또 걸려 있는 거예요. 행복은. 그건 돈으로 가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격하는 것보다 뭔지 모르지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 그거 답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들도 옛날에 남편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TV에 나올 때 어이구 저것들 나 같은 저렇게 안 살아. 난 그냥 탁 이혼해버릴 거야.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야 그러고 왜 사니 이혼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러고 왜 살아? 이혼하지. 그럼 여러분이 그 말 들어보니까 이혼? 야 이혼할 것 같았으면 이거 안 하지. 니한테 왜 얘기하니? 안 그래요? 고민을 왜 합니까? 이혼해버리면 되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늘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상처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 조언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부모님한테 얘기했다. 부모님 만약에 외도의 상처를 겪었던 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모님한테 상처에다 간신히 지금 하고 이 애들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양반한테 너 엄마 아빠 오늘부로 돌아가실 때까지 뒤지세요. 그러면서 그냥 던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좀. 부모님들은 죄 없잖아. 남편은 시자들은 시부모님도 죄 없어. 나랑 싸운 거는 싸운 거고 남편에도 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야. 왜? 아직은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게 되돌리는 것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 거기서 잘라버려요. 딱 남편은. 그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남편과 남편을 되돌려서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 대전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도 내 평생을 만약에 80 아니 100년이라고 놓고 볼 때 내 행복을 위해서 아직 가면 1, 2년 투자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내 인생 우리 일부러도 고생도 사서도 한다며. 여러분들과 행복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쁜 거야. 아직은이라 했어요. 이거는 안 이뻐. 안 웃으면 안 이쁘다니까. 공격하면 더 안 이뻐. 그러니까 그만.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